차트의 원본 데이터를 수정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망고 바나나가 257이죠. 500으로 수정을 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원본 데이터는 별도로 정렬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트에는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엑셀러 권현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트의 가독성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과 그 과정에서 막대형 차트에서 원본 데이터는 그대로 둔 채로 차트 막대를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품목별 수량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로 차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내부의 셀을 선택하고 삽입 탭 차트 그룹에서 차트 명령을 클릭합니다.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선택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보기가 좋은가요? 세로 막대형 차트는 막대 하나가 차지하는 폭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목이 많으면 항목 이름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거나 이렇게 기울임체로 표시가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좋은 방법은 세로 막대형 차트보다 가로 막대형 차트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트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을 하고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합니다. 가로 막대형 차트, 묶은 가로 막대형 차트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로 막대형 차트가 한결 보기가 편하죠? 가로 막대형 차트를 사용할 때는 두 가지 점에 유의하면 더욱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차트의 막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데이터 계열 서식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 작업창에서 간격 너비를 50% 정도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한결 보기 편한 형태의 차트가 됩니다. 가로 막대형 차트를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또 한 가지 방법, 이 방법이 중요한데 가로 막대형 차트는 차트를 작성하기 전에 데이터를 정렬해 둔 상태에서 차트를 만들면 더욱 보기 좋은 형태가 됩니다. 아래에 있는 이 표는 위에 있는 표와 내용은 똑같고 수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한 표입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로 막대형 차트를 다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앞에서 했던 방법처럼 차트의 계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데이터 계열 서식 그리고 간격 너비를 50%로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을 기준으로 계열이 배치가 됩니다. 내림차순으로 배치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세로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축 서식을 선택합니다. 축 서식 작업창에서 항목을 거꾸로라는 항목을 선택을 해주면 간단하게 차트가 완성됩니다. 위에 있는 차트와 아래에 있는 차트를 비교해 보면 어떤 차트가 더 보기 편한가는 한눈에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만족하실 분들은 여기까지만 참고하시면 되겠고 나는 함수에 자신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계속 진도를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진행할 부분이 난이도가 심하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이 두 번째 차트는 보기에는 좋은데 뭔가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별도 테이블과 두 번째 차트는 미련 없이 지우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도 지우고 다시 만들죠. D열에는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등호를 입력하고 랭크 그리고 괄호를 엽니다. 넘버 인수는 수량이 들어있는 C4셀을 선택하면 되고 콤마를 입력합니다. 참조 범위는 C4에서 C13셀까지가 되겠습니다. 콤마를 입력하고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기 위해서 0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했을 때 참조 영역인 C4에서 C13 이 부분은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F4키를 눌러서 절대 주소 형태로 바꿔줍니다. 엔터키를 누릅니다. D4셀에 입력된 이 수식을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아래로 복사를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죠. F3셀을 선택하고 여기에도 편의상 랭크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F4셀은 1, F5셀은 2라고 이렇게 두 개의 숫자를 입력을 하고 두 셀을 선택한 다음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드래그하면 1부터 10까지 순위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다음으로는 G3셀을 선택하고 품목 H3셀에는 수량이라고 입력을 해 두겠습니다. 인덱스와 매치를 조합해서 품목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몇 가지 엑셀 기본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을 작성하겠습니다. 일단 수식을 먼저 작성한 다음 세부적인 설명은 뒤에 이어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에스프레소라는 값이 불러와졌습니다. G4셀에 있는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합니다. 에스프레소부터 화이트 초콜릿 모카까지 품목이 불러와졌습니다. 원본 데이터와 비교를 해보면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원본 데이터에는 품목이 특별한 순서가 없이 콜드브루, 바닐라 크림 브루부터 망고 바나나까지 표시가 됐습니다만 인덱스와 매치를 조합한 이 결과를 보면 에스프레소, 제주 유기농 녹차, 아메리카노, 그리고 화이트 초콜릿 모카 어떤가요? 랭크 함수에서 가장 높은 값 에스프레소, 그리고 제주 유기농 녹차, 맨 마지막으로 화이트 초콜릿 녹차, 수량 값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품목 정보가 불러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식만 연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G4셀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합니다. 인덱스 함수는 맨 앞에 참조 영역이 B4에서 B13으로 되어 있습니다. 품목 정보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B4에서 B13까지를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이 수식은 아래로 복사를 했을 때 주소가 변경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주소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이 참조 영역 중에서 어떤 값을 가지고 올 것인가를 지정해 주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이용했습니다. 매치 함수의 경우에는 첫 번째 인수가 검색할 값이죠. 검색할 값은 왼쪽에 들어있는 이 랭크 정보를 이용해서 가지고 옵니다. 값을 가지고 올 때 조금 특이하게 로즈라는 함수를 조합을 했습니다. 로즈 함수는 참조 영역이나 혹은 배열에 있는 행수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F4에서 F4까지 이렇게 하면 F4가 지금 1이라는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과는 1입니다. 이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했을 때 F4, F5 이렇게 랭크 값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결과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범위 형태로 인수를 지정을 했고 첫 번째 범위는 절대 주소 형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음 행으로 갔을 때는 F4에서 F5, 그 다음 행은 F4에서 F6 이런 식으로 행수가 하나씩 늘어나는 그런 결과값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값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기존의 랭크 함수의 결과가 들어있는 D4에서 D13셀까지 영역 중에서 찾아옵니다. 로즈 괄호 열고 F4에서 F4 이 부분까지를 범위로 지정한 다음 F9키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아까 로즈 함수가 참조 영역이나 배열에서 행수를 가지고 온다 그랬죠. 그래서 F4에서 F4까지는 행수가 지금 1이기 때문에 결과값을 1로 가지고 온 겁니다. 1이라는 값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D4에서 D13 범위를 지정하고 F9키를 눌러봅니다. 8, 9, 4, 5 이렇게 숫자가 나타나죠. 이 숫자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원래 데이터 영역에서 D열에 들어있는 이 각각의 숫자를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치 함수의 결과인 매치 그리고 0 뒤에 괄호까지를 범위로 지정한 다음 F9키를 누릅니다.
이렇게 했더니 매치 함수의 결과는 6이라는 것을 구해주고 있습니다. 6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D열에 들어있는 8, 9, 4, 5 이런 랭크 값 중에서 H열에 있는 랭크, 첫 번째에 해당되는 랭크 값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해주는 그 위치 정보입니다. 6이니까 여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가 맞죠. 수식을 이해를 하셨나요? 이 상태에서 원래 수식으로 돌아가려면 ESC 키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원하는 부분을 범위로 지정한 다음 F9 키를 눌러서 어떤 중간값을, 중간 결과값을 나타내는지를 하나하나 해석해 나가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더 편리해질 겁니다. 각 순위별로 품목 정보를 이런 수식을 이용해서 불러왔기 때문에 이제 이 수식을 이용해서 수량 정보도 순위대로 불러와 보겠습니다. 앞에서 작성했던 수식을 복사를 해서 재활용을 합니다. 다른 부분은 수정할 것이 없을 것 같고 인덱스 함수의 참조 영역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품목이 아니라 수량 정보를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B를 각각 C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누릅니다. 이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해서 완성을 합니다. 이제 이 결과를 이용해서 차트를 작성합니다. 이때 차트를 작성할 범위를 잘 지정해야 합니다. 차트에서 사용할 영역은 이 전체 중에서 품목과 수량이 들어있는 이 부분만 있으면 됩니다. G4에서 H13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삽입 탭 차트 그룹에서 가로막대형 차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앞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차트의 계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데이터 계열 서식 간격 너비를 50%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 엔터나 탭 키를 누르면 차트에 반영이 되죠. 그리고 세로 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축 서식을 선택합니다. 축 서식 작업창에서 항목을 거꾸로 항목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차트를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테이블 위로 끌어다 놓기를 합니다. 차트의 원본 데이터를 수정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망고 바나나가 257이죠. 500으로 수정을 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원본 데이터는 별도로 정렬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트에는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잘 되죠? 차트의 제목을 비롯한 나머지 서식은 예제를 참고로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는 그냥 둔 채 가로막대형 차트의 막대를 내림차순 혹은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데이터 형태에 따라 올바른 차트 종류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특히나 항목이 많고 항목 이름이 길 경우 가로막대형 차트가 상당히 유효함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가로막대형 차트를 사용할 때 팁 두 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간격 너비를 조정하고 막대를 표시할 때 그냥 표시하는 것보다 정렬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둔 채 차트에서만 계열을 정렬해서 표시해야 하는 경우라면 인덱스와 매치를 비롯해서 몇 가지 엑셀 기본 함수를 이용하면 가능했었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